네, 이 상황에서 또 전국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발생한 지 6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거죠. 거기서 다른 내용은 다 소개를 드렸고 나경원 빠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좌파가 팩트를 왜곡을 하고 있는지. 자, 나경원 빠루 이렇게 쓰였다. 한 장의 사진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어제 전부 다 벌금형을 받았죠.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벌금형이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법 위반 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2천만 원, 그 국회법 위반에 400만 원 이렇게 됐죠. 근데 국회법 위반에 400만 원 그 벌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제 오보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이원적 박탈형이 나왔다. 이렇게 막 오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박주민은 본인이 변호사인데도 이제 그 벌금형 넣은 거 보고 이제 이원적 박탈됐다. 뭐 이렇게 SNS에 올렸다가 지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판결로,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돼야 되지만은 우선 1심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이 판결로 인해서 의원직이 날아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어제 선고받은 2천만 원 선고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거는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징역을 살거나 구치소 가야지, 교도소 가야지 일반 형사사건은 배지가 날아가죠. 그런데 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배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죠. 그리고 2심 무죄, 3심 유죄 취지 파기 한송이 됐는데 이것이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 유죄 취지 파기 한송된 게 서울고법에서 선고만 되면 바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바로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위반을 했을 때는 500만 원 이상,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은 배지가 날아갑니다. 그러니 어제 400만 원을 받았죠. 나경원 의원, 송원석 의원 400만 원,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원들은 150만 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배지가 안 날아가는데 박주민과 일부 잘 모르는 언론에서는 막 속보까지 내보냈는데 그것을 선거법처럼 100만 원 이상이면은 배지가 날아가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어제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제 이 보도 어제 유죄는 됐지만은 그런데 이원직 박탈형은 안 나왔죠. 그래서 법이 있으니까는 위법한 건 맞지만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원직까지 날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이제 4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선거법도 보면은 벌금 80만 원, 90만 원 해서 선고가 많이 나오죠. 100만 원이 넘으면은 배지가 날아가니까는. 그래서 선거법 위반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배지가 날아갈 정도는 아니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80만 원, 90만 원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 꼼수라고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간혹.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번에도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좌파 진영에서 하나 지금 타깃이 누구냐 하면은 송원석 원내대표보다 나경원 의원입니다. 왜냐하면은 나경원 의원이 그때 원내대표였고, 그리고 지금 전사죠. 여전사로 계속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이 법사위에서 추미애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또 지방선거 기획단의 위원장입니다. 지방선거 준비를 총괄하는 이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나경원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바로 나경원 빠루 가지고 왜곡을 합니다. 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죠. 오마이뉴스가 나경원 빠루 유죄, 저 좌파 매체죠. 빠루 유죄, 벌금 총 2,400만 원, 이원직은 지켰다. 빠루 유죄. 이게 어제 유죄 선고하고 저 빠루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 얼굴을 떡 하고 나경원 빠루 유죄.
기사 내용이 이겁니다. 빠루 유죄라는 제목을 달았죠. 그런데 어제 선고문 중에 뭐 빠루 이런 건 없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에서 뭐 벌금형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선고받았는데 나경원을 비롯해서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특수공모 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총 벌금 2,400만 원을 선고를 했다. 이는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위다. 이러면서 쭉 설명을 했는데 빠루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목에만 저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배반 사정 등 국회 내에서 이뤄진 정치적 성격을 참작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빠루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제목에 빠루 유죄. 마치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유죄를 받은 것처럼 왜곡하는 거죠. 자, 나경원 의원 빠루 든 사진도 지금 다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저 빠루를 들고 있죠. 자, 그때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이제 충돌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저 빠루를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저 사진을 가지고 조국 의원을 뭐라고 하냐면은 흑색선전 왜곡해 놨습니다. 조국이. 이게 알면서 그러는 건지 뭐 다 알죠. 왜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들고 있는 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 자, 저렇게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빠루 들어도 의원직이 유지가 되는가? 조국이 지금 글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인데 그렇게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자, 그러니까 빠루 가지고 나경원이 폭력을 행사했는데 왜 그걸 의원직을 유지시키느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법대 교수를 했다는 사람이 이 상황을 지금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자,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 저기 빠루 등장하죠. 빠루가 들고 있는 사람이 나경원입니까? 저 사람들은 국회 방어원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관계자들하고 국회 방어원들이 저 빠루를 들고 있는 겁니다. 저게 지금 데일리안 기사인데, 데일리안의 이 사진 설명은 이겁니다.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동원한 국회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4월 26일 새벽에 국회 본청 위안가 앞에서 당돌이와 쇠질에 속칭 빠루를 들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누가 봐도 빠루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은 아니다. 데일리안에서 이렇게 사진 설명을 합니다. 그 사진이 있죠. 저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때 이제 회의를 이제 저지를 해야 되죠. 패스트 트랙이란 것이 지금 거의 뭐 악법 2개를 묶어가지고 태우는 거니까는 그래서 그것을 저지를 하기 위해서 뭐 최입의 의원도 그 회의장 가는 것을 뭐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감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저기가 어디냐면은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안가입니다. 의안가에 법을 제출을 해야지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 의안가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것을 그 법안을 접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실력 저지를 한 것이죠. 문을 잠가버리니까 당시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이었죠. 그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을 해서 국회 방어원들에게 문을 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을 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경호권을 발동을 했고 민주당이 그 관계자들이 계속 문을 따고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문 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고 이제 와서 뭐 그 상황에서 누가 먼저 빠루를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그 국회 직원들이 저 빠루를 가져와서 문을 따르고 저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한밤중에 소동이 일어났으니까는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그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 빠루가 그 현장에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나경원 의원이 주선 거죠. 주워서 이거 가지고 문을 땄다. 이렇게 주웠는데 그걸 이제 카메라 사진들이 기자들이 막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나경원 의원이 마치 이 빠루를 가지고 저렇게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을 해서 이 좌파 매체가 조금 전에 그 설명드린 대로 나경원 빠루 유죄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좌파 매체들도 뭐 나경원 빠루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그래서 확장시켜가지고 국회에서 빠루 들었는데 이원적 유지가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패스트 트랙이 왜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6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때 그렇게 막았던 게 정말 실력 저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그러니까는 빨리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민주당 의석이 5분의 3이 안 됐습니다. 5분의 3이 돼야지 이것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죠. 그러니까 정의당하고 다른 군소정당 세 곳에 같이 결탁을 합니다. 결탁을 해서 같이 하자. 그런데 그 대신 정의당하고 군소정당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주겠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주면은 이 군소정당이 의석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결국은 쏙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개를 묶어서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통과를 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군소정당에게 의석수를 늘려주겠다고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나중에 악용을 해버립니다. 민주당이.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그래서 오히려 군소정당은 더 의석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속인 거죠. 사기친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상한 비례정당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비례만 나가는 정당. 위성정당을 다 만들어서 지난번 작년 총선도 그렇게 했죠. 그게 그때 저 법안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린 법안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공수처. 자, 공수처가 이걸 문재인 정권에서 옥상옥으로 만들어가지고 검찰이 그 좌파 정권에 대해서 그때 윤석열 검찰 막 수사를 하고 하니까 서둘러서 막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힘을 빼고 하려고 일종의 어떤 그 옥상옥 같은 공수처를 서둘러서 만들었죠. 그 공수처가 지금 꼴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좌파 정권에 부역을 하는 그 공수처가 돼버렸죠. 지난번 그 국정감사에서 민주당도 공수처를 질타를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이 공수처라는 데가 검사가 25명이고 수사관들이 엄청 많죠. 어쨌든 검사만 25명을 가지고 공수처 출범 이후에 5년 동안 단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입건했다. 5년 동안 그 많은 인력이 2명 구속, 입건 6명. 어디 검찰의 해남 지원만도 못한 해남 지청이겠죠. 그 본인은 지역구가 있는 해남, 전남 해남 지청만도 못한 공수처인데 왜 존재하는 거냐? 는 말이 민주당 안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이걸 그때 만드느라고 공수처를 만드느라고 저 소동을 피웠던 거죠.
국민의힘은 아예 이제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를 했는데, 가령 이 공수처 출범 후에 5년 동안 776억 원의 예산을 썼다. 776억 원의 예산을 쓰고 기소한 사건은 6건이다. 확정 판결 난 것은 2건인데 그것도 다 무죄다. 이게 수사를 한 겁니까? 아니, 그냥 국민 혈세 가지고 막 쏘고 뭐 수사할 능력도 없고 하다가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체포영장 쇼핑 해가지고 해서 민주당 뭐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때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오동훈 공수처장 불러다 놓고 총을 맞더라도 가서 잡아. 예, 유념하겠습니다. 했던 게 오동훈입니다. 막판에 이제 그런 일만 했죠. 그러니까 이 776억 원에 기소가 6건이니까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기소 1건 하는데 125억 원을 썼다. 우리 혈세 125억 원을 써야지 기소 1건 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국정감사가 얼마 전에 끝났죠. 거기다가 해병 특검에서 공수처까지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영장도 막 청구하고 이랬죠. 이렇게 되니까는 위기에 몰리니까 오동훈 공수처가 위기에 몰리니까 갑자기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막 벌이면서 뭔가 또 이재명 정권에 선물을 줄 걸 찾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